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증시도 여전히 힘든데 요즘에 투자자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도 힘이 안 나는데요. 그렇죠. 네, 시장 자체가 맞아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좀 트리거가 될 만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트리거도 지금 이제 아예 없다 보니까 사실 할 맛이 안 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완전 트레이딩, 그러니까 초고수의 영역에 있는 분들만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시장의 먹거리가 좀 많이 제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장세 보고서도 할만한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오늘 같은 날씨를 보고도 저는 굉장히 춥다고 느꼈거든요. 또 저희 제작진분들은 날씨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장 이 온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내 계좌는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3포인트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죠. 바로 방산입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 이쪽이 바로 이 방산 섹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슬슬 들고 계신 분들만 좀 가져갈 만한 영역인지 의견이 삼분분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있는 날이어가지고요. 방산주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일단은 한번 쉬어갈 만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또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이슈. 사실 이때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방산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반응을 한 건 최근에 이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또 파병을 한다는 이슈. 그런적으로 이제 또 파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적은 인원이 아니라 지금 또 이제 몇만 명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 쪽에 파병을 하면서 월 한 200억대 정도의 이제 또 자금을 받기로 또 이야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파병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점상 방송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전쟁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또 이 쿨타임이 돌 때마다 정주행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또 이제 지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군대에서 중대가 있으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중대거든요. 그럼 중대장이 이제 한 100명 정도를 다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 정도를 또 이제 소대장들이 지휘를 하는데, 그 소대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그때 적기적소에 맞추어서 지휘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투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빙 둘러서 여기를 공격할 건지, 아니면 진지를 지킬 건지, 이러한 이제 또 이 적절한 전략을 좀 내줘야 되는데 그게 또 경험에 의해서 상당히 이 좋은 전략이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군이 파병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전투 경험을 또 이제 얻고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또 이제 두 국가 간의 싸움에서 다른 한 국가가 10,000명이 넘는 단위 이렇게 또 이제 파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참전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전쟁이 또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생겨나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어느 정도 또 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발언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또 이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언가 좀 연계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쪽에 공격용 무기를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 사실 최근 이 여당 쪽이 뭔가 이제 또 욕을 먹고 있었죠. 오물풍선 그렇게 보내는데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욕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제 이 북한과 러시아의 연계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시장에서 방산주들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또 좋은 반응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을 봤을 때 언제까지 탄력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서 업데이트될 거리가 있을까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파병하기로 다 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 간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더 크게 생각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산주들을 볼 때 오늘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풍산이라든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테마주로 움직이는 퍼스텍, 그 다음에 스페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드론주들, JCN 시스템, 코콤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뭐 파병 이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방산주들이 좋은 반응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상승세가 나왔지만 오늘 일제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도 큰 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구간이 11월 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우리 시장에 정말 향후 몇 년을 또 결정 지을 수 있는 이슈 두 가지가 나오죠. 미국 대선, 그 다음에 금투세 이슈. 네, 요 두 가지가 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은 지금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나온 로이터 통신에서는 해리스가 또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참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예.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에선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조금 이제 결론을 내줘야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 뭐 당연하게도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면은 좋겠죠. 우리 시장에.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금투세 폐지가 가장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이슈가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게 11월이기 때문에 11월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그냥 글로벌 쪽으로 다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나라들도 금투세를 떠나서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오늘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또 뭐 2주도 안 남거든요. 11월 5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미국 대선 이슈를 또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글로벌 이 장세 자체가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도 그렇게 크게 시장의 흐름이 다르지는 않겠다. 라는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는 다른 쪽에 아마 좀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개별 테마 종목 장세인데 그중에서 방산 쪽이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산주들이 또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만큼 아마 다음 주에 새로운 이 주도 개별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 뭐 드론이나 혹은 이제 뭐 약간의 뭐 퍼스텍,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지금은 잠시 이제 또 포트에서 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풍산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전쟁 소식 업데이트에서 들어보면은 미사일을 쏘기보다는 계속 병력과 병력 간의 백병전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탄소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풍산 같은 종목군들은 다른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또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또 눌리면 매수가 가능하다.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산주들은 뭐 눌리면 매수가 가능하다 정도로 일단은 전략을 끌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탄소비라는 게 총알 소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총알 소비가 이제 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계속 이제 또 부족하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풍산이 또 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가서 네. 주가가 너무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덜 올라간 게 풍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은 눌리면 매수 가능하고 네. 그 외에 이제 이 테마주들은 지금은 오늘 제가 봤을 때 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 조금은 쉬는 거지 그러다 가겠지 하시면서 계속 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요즘 장세가 하루하루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따라서 수익권에 있으시다면 일정 부분 챙겼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산주도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으로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반도체를 이 시간에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반도체 쪽에 이슈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적이 꽤 괜찮은 것도 같은데 오늘 주가는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장중에 위로 3% 아래로 3%막 흔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반도체 전반으로 끌어주는 건 또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을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 트리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또 훌륭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이 삼성전자 소식들을 또 업데이트해서 들어보면은 뭐 내부의 이 원가 절감을 계속해서 이제 노리다 보니까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서 HBM 쪽도 점유를 내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범용 디램 쪽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우려감이 생겨나는 상황이죠. 글로벌적으로 뭐 경기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수요가 내려가면서 범용 디램 쪽은 수요가 내려가고 수익성이 내려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 쪽에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물량을 던져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쪽은 굉장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투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명확하게 HBM,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드렸었던 뭐 유리기판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피롭틱스나 JNTC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는 저는 여전히 피롭틱스가 좀 가장 탑픽인 것 같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쪽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앞서서 상승이 나온 이 구간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가격 분기점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 강력하게 소화를 해줘야 SK하이닉스는 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선 구간에 고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찌됐든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격 분기점 고점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고 약간 윗꼬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긍정적이고 SK하이닉스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도 현재 이 시장이 이러한 양상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 종목군들은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일제히 다 차익 실현 나오면서 지금 순식간에 또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 간의 순환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특히나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해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 분기점을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뚫어주면은 조금 더 이제 이 신고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눌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중에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흐름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TC 본도에 대한 또 이제 점유율 싸움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철저하게 지금은 선별해야 된다라는 점. 100개가 있으면은 상승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봤을 때 한 10개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보시면서 한숨 짓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7월달 고점 기록한 건 똑같은데 8월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반등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SK하이닉스는 W자를 기록하고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 9월달부터 두 종목의 차트가 거의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하이닉스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끝을 모르고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뉴스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밀리는 게 해석이 전혀 안 되니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왜 이렇게 내려갈까? 그러니까 소식들을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이제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대외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을 또 이제 먼저 내줬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 앞서가고 있었던 부분에서도 이제 또 지휘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또 이 삼성전자가 투자해야 될 때 또
제때 투자를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경영진의 능력 부족이 상당히 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직원의 인터뷰 내용 거기서 이제 상당히 또 상세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못했고 뭐 그러면서 투자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제 또 뭐 일부 고위 임원의 선택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또 상당히 직설적인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내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지금 삼성전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무언가 삼성전자가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좋지 않고 우리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거나 눈에 보이는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HBM이라는 모멘텀,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찍히는 숫자들. 이게 딱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 주는 건데 삼성전자는 HBM도 지금 완전하게 내준 상황이죠. 그것도 8단에서 그때도 오케이가 안 되고 12단 한다. 그리고 젠슨항이 막 삼성전자 좋다 사인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겨울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얘기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런 분위기죠. 젠슨항도 그러니까요. 이제 뭐 삼성전자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땐 또 립서비스였다. 오히려 립서비스였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너무 독주를 해버리니까 가격을 또 이제 다운시키기 위한 어떤 CEO의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또 이 언플이 아니었나 정도로 또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반전의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단기간 만에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섞여 있는 시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쪽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결국 이 성장할 수 있고 실적이 찍히는 쪽은 HBM과 유리기판 딱 저는 이쪽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지금은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압축 전략이 필요하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깝깝한 우리 증시 이야기 사이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신바람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제는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로제의 아파트,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를 이 전 세대가 흥얼흥얼하는 그리고 전 세계가 흥얼흥얼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사실 뭐 하루 이틀 급등하다 말겠지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강남 스타일과 같은 그런 대규모 메가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로 인해서 엔터 섹터 다시 봐야 되는 건가? 연말엔 또 콘서트도 많아가지고요. 엔터 어떤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5번은 윤수일의 아파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언더는 이제 또 로제의 아파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완전 하이라이트만 들었거든요. 이제 이따가 집에 가면서 한번 다 들어볼 예정인데. 불러주세요. 네? 저는 무대가 다 갖춰줘야 또 노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무대를 갖춰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그쵸, 이게 다 그쵸.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독일 클럽에서 떼창을 하더라고요. 노래가 나오면서.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되게 재미없다. 나는 또 이제 맞아요, 약간의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그쵸. 있는데 노래가 그렇게 나오면서 막 떼창을 하고 막 춤을 추니까 아파트가 재미없는 사람들도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로제 아파트가 시장에서 흥행하는 것은 시장의 환경 자체도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주도주가 완전하게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SK하이닉스가 좋은 이야기 나왔지만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죠. 2차전지 테슬라 실적, 오늘 2차전지 얘기를 할까 또 이제 엔터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엔터 이야기를 또 가져온 건데 테슬라가 예상의 실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군들은 또 같은 흐름이에요. 또 조정 나오고서 지금은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수급을 넘겨받으면서 주도주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그동안에 너무 잘 움직였으니까 뭐 지금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져갈 만한 게 아니라 너네 그 정도면 잘했어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도주가 완전하게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만 투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방산주와 그 다음에 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제 아파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제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거고 지금 또 종가까지 YG 플러스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지금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이 YG 플러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시장이 이러한 테마 장세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테마 순환 종목 잔생인 만큼 오늘 방산주처럼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려는 시도를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YG 플러스도 봤을 때 가격 분기점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6천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이제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주가 좋았었던 거는 하이브밖에 없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뭐 방탄소년단 이번에 또 제이홉도 전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집안 내에서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뭐 다른 뭐 YG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뭐 로제의 파워라고 봐야겠죠. 완전히 이제 또 개인이 이렇게 뭐 종목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로제의 파워로 인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것이 엔터 다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로제 아파트 관련된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모비데이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YG 플러스, 뭐 지니뮤직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 차례 정도는 아마 후발주자들도 탄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또 이 로제 아파트에 이은 수속주가 어디일까 이 부분에 전략을 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터 섹터로 확장은 안 되고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좀 압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제 아파트 테마는 들고 계신 분들만 좀 더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영희 전문가님 6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